딱 한 가지만 꼽아라 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네. 창업 관련된 책을 하나 사서 봐라. 네.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그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드리님? 저희는 마인드셋. 아, 네. 네. 영어예요? 다시 한번 크게. 아니 어쨌든 자기 사업을 처음 시작해도 이게 정말 나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자영업인데 진짜 그 전에 마인드를 조금 많이 좀 다지시고 시작하시면 사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쌓여지는 거고 인맥도 본인이 좀 잘 하시면 좋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실 거니까 자기 마인드부터 먼저 좀 잘 관리를 하시고 창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마인드여야 돼요? 어떤 마인드요? 일단 중개업은 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 네, 그런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있고 손님들한테 받는 상처, 뭐 되게 다양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경험을 하시고 소금 경험을 하시고 창업을 하실 분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자영업이라는 게 진짜 자영업자들은 100% 24시간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또 마련해 두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조금 더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똑순이님은? 저는 이제 아마 사례를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입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입지에서 뭘 중개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먼저 안 하세요. 그냥 아파트 10차선 건너편에 있는 저 아파트를 중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에 입점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DB 정도는 구축을 사전에 먼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 없이 막 간판 뭐 물건 사는 거 이런 것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은 사무실 계약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주변 입지에 대한 뭐 첫 번째 뭐 인근 부동산이 어디 몇 개 있는지 점은 적어도 찍어보고 이제 하셔야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러한 내부적인 셋업을 좀 하시는 게 실제 손님을 맞이하거나 나머지 일들을 하실 때 되게 많이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키우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드리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내가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놓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내가 중개업을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지금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택 가격이 원체 높잖아요. 거의 10억을 육박하는 이 정도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고객의 재산을 책임져야 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예, 스스로 내가 왜 중개업을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만약에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 의지를 해서라도 내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턱대고 창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내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일단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제 새벽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뭔가 아주 그냥 보석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네. 잠들었었는데 잠들었는데 일단 창업을 준비한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전 SNS를 입안의 혀처럼 다루라. SNS가 뭐냐? 이거 찾아봤어요 어제 새롭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사회관계망이라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를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장사를 하던 장사를 하지 않던 부동산 창업을 하던 요직업 창업을 하던
SNS를 기가 막히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첫 번째 유튜브, 두 번째 트윗, 세 번째 페이스북, 네. 또한 카카오톡, 기타 블로그 네, 네. 이런 것들을 미리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자입니다. 왜냐? 이 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업에 계신 나이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기계를 다루는 것, SNS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약간 부족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았던 문화와 세대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당장 교보문고 가던 예스24를 클릭을 하던 가서 SNS에 관련된 서적을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제가? 트위터 이런 관련된 책들을 반드시 유튜브 관련 책들을 한두 권씩은 사셔야 돼요. 이거 준비되어 있고 스타트하면요 여러분들은 51%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십니다. 제 말을 믿고 따르겠나? 그런데 이제 아마 곰님이 말씀해주신 건 이렇게 일반적인 중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현장에서 많으시니까. 일어나는 중개를 모르고 얘부터 한다고 이 중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맞아. 나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 네. 그런데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기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글을 올려보세요. 그러면요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답을 달고 있어요. 그게요 굉장히 유익한 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 과정 이게 처음과 끝이 마케팅의 사업의 처음과 끝이 마케팅인데 시장에서 어떻게 자기를 홍보하라는 건데 처음 준비 단계에서 SNS를 알아야 되고 마무리 단계, 중간 단계 다 SNS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아마 저보다 이제 제이님이 조금 똑똑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부동산 중개업 창업 준비할 때 딱 한 가지만 꼽아라 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 창업 관련된 책을 하나 사서 봐라 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고퀄리티의 네.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독서잖아요. 네, 맞아. 사실 뭐 작게는 10,000원대, 뭐 비싸봐야 뭐 20,000원대 초반이면 책 한 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책 하나 안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개업 경험에 대한 실패담과 성공담이 다양하게 녹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잘 풀어서 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업 관련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잘난 척에 똑똑한 사람은 책 얘기를 하는군요. 아 요즘은 책 얘기 말고요. 그냥 저희가 채널 홍보하는 건 아닌데 네오비 TV만 보셔도 다 있잖아요. 거기서 요새 엄청 그렇죠. 많이 얻으실 수 있는데. 네. 뭐 유튜브가 네. 원체 많은 것들을 그럼요. 지금은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아마 조금 보다 쉽게 그쵸. 접근하실 수 있어요. 아,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 돼요. 근데 짤막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으로 연결을 해서 보려면 사실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안이 와서 책이 안 보인다, 책만 피면 졸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다. 이제 특히 우리 곰님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책 싫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곰님 같은 분을 위해서 책은 유튜브가 나빠. 있다는 거죠. 눈 아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 관련된 창업 관련된 특히 책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지금도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가지씩 우리가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곰님. 그리고 좀 시청자분들 부담스러워하세요. 그 제이님 저 보지 마세요 그러고. 그 몸 뒤로 빼지 마요. 자꾸 몸을 뒤로 빼. 이거 봐. 나 조그마지? 봐봐. 조그마잖아. 조그매졌죠? 봐봐. 조그마지. 자, 그런 걸로 나 제이님 똑같다니까 봐봐. 나 조그마잖아. 이제 그 어느 그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에서 이제 건배사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셨다니까 부동산 시장론에 보면은 빌프레드 파레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잘 기억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억 안 나겠지. 시험 갔는 지 오래됐으니까. 또 10년 넘은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경제지도설이라는 게 나오고 이전습 이런 개념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유명했던 생물학적, 생태학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경제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로 됐던 것 중에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국가의 80%의 소득이 20%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백화점 소득의 매출의 80%를 20%가 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쫄지 마세요. 나 물어보고 싶었어. 그 얘기 왜 하시냐고.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80%가 아니라 그 소득을 장악할 수는 20%가 되시면 돼요.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천지창조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단 한 번도 소득이 공평했던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20%가 되십시오. 도전하세요. 쫄지 말고. 파이팅. 빌프레도의 파레토의 법칙을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야. 그러면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 아니, 우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한번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한테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보시죠. 좀. 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응원의 한마디. 끝내주신 줄 알고. 그러니까 왜 나만 봐 자꾸. 난 부담돼요. 나 자꾸 이러면 콘텐츠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도 저 그렇게 등치 크거나 그렇게 막 목소리 크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 조신한 사람이에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뭐만 하세요? 온천에. 그건 저한테 너무 집중해 주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네. 그다음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할 때 막상 창업하려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기존에 중개업 하시던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정말 고객한테 친절하거나 근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되게 외향적이신 분들은 그게 그쵸. 조금 쉬우실 거고 되게 내성적이신 분들은 그게 어려우실 거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쉬운 건 남이 안 하고 있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계속 뵙는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현 시점은 임대사업자하고 정책 변화가 되게 부동산 중개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네. 서울 수도권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왔을 때 사모님 이거는 알고 계세요? 뭐 간주임대료 산정하셔가지고 네.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되는데 하셨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분을 나의 전속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부 다 안 하고 중개업 자격증 땄잖아요. 아무 공부도 안 하시고도 저는 그 임대 정책하고 그 임대 사업자하고 관련된 정책이랑 최근에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1가구 2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관련된 정책 82 대책, 913 대책, 12, 16 대책 요 세 가지 대책만 꼼꼼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게 기존에 있던 부동산에서 미처 일하시느라 바빠서 아직 그 공부를 잘 못 하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되게 많이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직업이 정말로 사실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업종이랑 틀리게 부동산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두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공인중개사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부동산은 기다리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곰님 네. 그 조그맣게 나오시고 지금 계속 뒤로 뒤로 걸어가시는 거세요? 계속 뒤로. 우리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손 보세요. 조그맣게 나오려고 이렇게. 조금해졌어. 그러네요. 진작 알려주시지. 네. 자 오드리님. 네. 중개업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쉽게 진입하실 텐데 일단 들어오시면 이보다 더한 레드오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셔서 꼭 같이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잘 버텨라. 네. 그거네요. 네. 자 저는 창업을 서두르지 마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보셨다면 창업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까지 봤다는 얘기는 이제 창업을 하려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 그쵸. 거고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창업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창업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에 해야 되냐, 권리금이 적절하냐, 회원제가 있냐,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들 때문에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고민 계속해라. 왜 그러냐면 물리는 게 더 어렵다.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사무실 정리할 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죠. 네, 정리할 때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까지 생각하신다면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창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공부하느라 1년 이상 까먹었는데 조금 더 까먹는다고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창업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창업 이후에 공인중개사들의 에피소드나 뭐 이런 애환 뭐 이런 것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밌겠다. 공인중개사의 애완. 그렇죠? 예. 뭐 거기에 물어야 대해서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실 것들이 많고요. 또 새로운 소식들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펀펀 구독 꾹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알림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 케이크는 뭐죠? 그 케이크는 제가 좀 어려운데 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 네. 돈으로 샀고 왜 사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키우미님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방송으로 첫 머리 올린 날이라서 네. 사랑하는 말 같이 네. 사랑하면서 방송하자는 뜻으로 네. 사랑의 빨간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줄 알았어. 나. 여기 꽃이 있는데 저거 따로 진짜 꽃인 것 같아요. 아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꽃이 진짜처럼 생겼네. 그럼 보세요. 근데 요런 케이크 요새 구경하기가 되게 힘든데. 오. 네. 저 좋다고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요 케이크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나요? 진짜? 우리가 댓글이 달리고 있나요?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누구한테 그러면- 선물하실 네. 건데요? 댓글 50번째 댓글 단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댓글 어여여 달아주세요. 욕하면 안 된다. 수고하셨습니다.